조작은 육종 기술의 하나의 진전 속에서 나온 건데 뭐 얘기 더 해요? 유전자 조작? 네. 유전자 조작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조작의 문제는 제초제의 문제잖아요. 최초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곡물 산업의 건데 그래서 슈퍼 잡초. 근데 슈퍼 잡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슈퍼 해충. 이제 오늘 곤충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바깥에서 미국 선여벌레가 들어왔다. 바깥에서 외래종의 문화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성을 길러가듯이 모든 것에 내성을 면역력, 정확하게 좋은 거, 면역력, 아주 좋은 말로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가듯이 해충도 그러니까 우리 충도 그렇거든요. 식물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여기는 슈퍼 잡초만 얘기했지만 슈퍼 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는 미생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슈퍼 미생물. 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모든 생명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거기에 내성이 길러진다는 거죠. 우리의 농사에 특히나 유기농가라고 하는 것 꼭 봐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공장식 축산 우리 이것도 빗나간 얘기 합시다. 동물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물권. 요즘에 동물권 얘기 많이 하죠. 개고기 못 먹게 하고. 잠깐 요건 좀 빗나간 얘기인데 이런 기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물복지단체에서 막 엄청 난리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고기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된 건데 어떻게 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고라니 그 단체들 환경 단체들 이렇게 농사 한번 이렇게 접었으면 좋겠어요. 고라니랑 한번 싸워봤으면. 농사 한번 접었으면 좋겠다. 네. 고라니 주인은 것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고라니 이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30만 원인가 이렇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라니 잡는 거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끼들은 호주에서 모양이구나. 우리나라는 그게 해로운 동물이라고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고라니, 멧돼지가. 그러니까 멧돼지는 전화하면 오는데 포스를 보내요. 근데 고라니는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라니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해 동물로 규정이 돼 있고 다른 세계 모든 나라는 멸종 위기라고 해서 보호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잡아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수렵이 가능한 저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역도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외국 사람들을 좀 불러서 수렵이 가능한 기간에 사냥을 해서 걔네들 가져가게 해라.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한테 그렇게. 아니 저는 그냥 외국 사람을 안 불러도 고라니 그냥 잡아서 죽여도 되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수렵이 가능하게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신고하고 아무나 잡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만 잡게 돼요. 일단은 일단 고라니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전성해요. 다른 데는 멸종돼 나가는 동물이에요. 특히나 호주는 보호작물이에요. 보호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정에 의한 부분이 우리는 고라니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여기 고라니 뛰어나요. 고라니가 처음에는 천연 기념물까지 갔어요. 네. 너무 보호를 했더니 기권전이 됐어요. 처음에 노루는 잡았는데 고라니 못 잡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권져가지고 야생도 그렇어요. 자, 농사의 고라니 멧돼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저기 잠깐 개도 좀 얘기합시다. 개 좀 얘기합시다. 개 고양이. 개 고양이 뭐야? 아니 일단은 대표적인 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개에 대해서 이렇게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려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좀 오바된 것 같아요. 아, 천만 반려인들 나라에서 왜 반려듯이 주고 받는 거 그 아니에요? 개, 고양이 반려동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전통적으로 개, 고양이를 집안에 절대 들여주면 안 되는 동물이잖아요. 그랬었지. 바깥에다 마당에서 키우고 이랬지. 지금은 막 아파트 안에서 같이 침대에서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물 생태 연구하시는 분이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연구하는 분인데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그리고 집안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그 각각의 바이러스가 다 있는데 그 동물들하고 오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꼭 마치 동물이? 이렇게 또 말을 하요 저한테 막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개, 고양이가 앓고 있는 그런 병과 비슷하게 앓으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타입이에요. 어쨌든 우리 문화는 사실은 개나 고양이 같이 키우지 않았어요. 안에서 방 안에서. 그러니까 흔히 반려동물이라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반려동물이라는 걸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복식에 굉장히 좋은 게 개였던 거죠. 우리는 음식으로 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경운을 하고 마지막에는 다 할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문화는 개가 또 하다가 또 이게 식용으로도 먹기도 하고 했던 문화예요. 고양이는 허리 아픈데 되게 잘 했던 이제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문화의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문화의 이질감이 있는 것을 이제 갖고 지금이 들어온 거거든, 이게.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키우기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개와 고양이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학대 문제는 다른 문제다, 나는. 학대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개 학대하는 사람 치면 정말 문제 있어. 그런 사람들 폭력 쉽게, 그리고 사람에게 못하고 개한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어쨌든 학대 문제는 좀 다르다. 그런데 식용의 문제와 학대 문제를 그것도 학대 범주에다 넣고 이 개와 고양이의 우리 전통 문화적인 어떤 음식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전혀 이렇게 눈 감아버리는 이것 또한 또 다른 생태계의 순환을 오히려 인간의 자비적인 것으로 결국은 망가뜨리는 것들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개 식용 문화, 그존에 있는 문화들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상상이에요. 네. 고양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단지 그네들을 죽일 때 물론 막 개 패듯이 우리가 패서 죽인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맛있대. 안 먹어봤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간해서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생태 순환적인 것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생태 순환에서.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돈의 비용, 이거는요. 동물 단체들이 아무리 지네들이 뭘 얘기를 해도 그러면 그 개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개 화장터도 생겼어요. 이거는 또 다른 산업을 육성을 해요. 장례식장. 예, 개 장례식장 이거는요 반드시 내가 아무리 선의가 하더라도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는 한 항상 돈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산업을 만들어낸 거는 또 다른 분자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착취와 피착취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목소리 커졌어. 예리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특히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저는 저는 정말 목소리 내고 싶어요. 이런 목소리 내고 싶고 요즘에 페이스북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페이스북 이런 거 막 올려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유, 그렇구나. 집단 공격받아. 칼 맞을 것 같더라. 할 맞아요. 개장수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됐냐면요. 이 시골에서는 항상 뭔가를 제하면요. 음성화가 생겨요. 음성화. 그러니까 개들이나 고양이가 더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 건강원 이런 데서. 안 데려가거든. 어떡할 거냐. 키우기만 좋아하고 자식 새끼들 키워놓고 이상하게 키워놓고 자식 새끼들 어떻게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인간의 정서는 이기성이 있는 이 산업형이라는 건요 정말 굉장히 모든 켜이 다 연결이 돼요.
우리는 아주 놀라워. 인권이라는 동물권이라는 것의 미명하에 나타난 또 다른 산업. 이거 엄청나게 돈벌이 된다니까. 이거 진짜 엄청나게 돈벌이 돼요. 갑자기 수의사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던 분이 동물 보호하는 그 단체 뭐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돈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년반에 가라? 걔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산업형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산업형 농업이 지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 여기 봅니다. 악영향인데, 거기 보시면, 자, 토양 악화가 나오죠. 토양의 악화는 염류와 침수, 암축, 농약의 오염, 토양 구조의 질적자와 비옥도의 상실, 비바람에 의한 침식 등이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토양의 약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장 및 짧은 영농 주거에 결합된 집약적 경우는 토양이 바람과 비의 침식 효과에 노출되도록 만든다. 그렇죠. 아까 금방 이게 다 비와 관계된 또 지하수의 고갈과도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물의 남용과 수문학 체계의 손상. 이 물의 남용이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1위라는 거 아시죠? 네.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1위로요? 네.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네. 물 관리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아, 네. 물 부족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강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 국가가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것들은 그걸 농업이라고 얘기하잖아. 어떤 미친 개새끼는. 농업 때문에 그렇다고. 아, 맞아요. 근데 그 농업은 무슨 농업이냐라는 거죠. 산업형 농업. 그래서 물의 남용과 이 부분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물의 절반 이상이 식물에 절대 흡수하지 않는다. 이 부분 절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절대 흡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또한 약간 단장이라는 말 했는데요. 보시면은 조나 이런 것들은 조나 수수는 물이 부족해도 잘 자라요. 그죠? 이게 단순히 토양의 비옥도를 떠나서도 물이 부족해도 잘 자라는 서숙이라고 해요. 옛날에 서숙류가 뭐뭐 있죠? 자, 서숙이라고 얘기하는 조, 수수, 기장, 등등 이런 메밀, 아주 대표적인 메밀 이런 것들인데요. 뭐였냐면은 그 농농사를 이제 6월 초까지 짓잖아요. 그러다가도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조선 후기부터 우리가 그 농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 거니까 비가 안 오면은 그때 뭘 심어요? 벼 못 심어요. 그러면 서숙류를 심습니다. 그때 그래서 누가 물어봤잖아. 조 언제 심냐고. 그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메밀 그래서 7월이에요. 메밀이 7월까지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수수 늦자마 수수 그때 수수는 좀 달라요. 그 수수 있죠. 옛날 수수 그 붉은 그 수수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됐을 때 심는 게 서숙이다. 서숙류다. 그리고 그때 도저히 안 됐을 때 심는 게 산두였던 거예요. 산두. 밭벼. 네, 밭벼. 그러니까 밭벼가 원래 4월에 심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됐을 때 심는 것도 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 작물들이 있어 왔던 거죠. 대체 작물들이. 근데 지금은 그 대체 작물조차도 그러니까 기후, 날씨, 계절, 토양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뭉뚱그려지는 거야. 그냥 다 해서. 고추는 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러나 물을 많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물에 따라서 물이 많이 필요한 것과 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 보셨지만 오늘 못 보셨겠지만 토마토 여기 다 작살났습니다. 진짜요? 네. 갔어요? 가스 피해. 가스 피해인데 너무 저는 요거 올해 사실 가뭄을 예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둑을 안 높였어요. 토마토를. 그랬더니 여러분들 토마토 가져가시는 분들 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예고로 갔어요. 우리 뭐 오빠 좀 해줘. 아니 여기 진한 토마토. 8그릇. 얘는 가진 거 있으면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환경오염. 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중에서 질산염. 자, 질산염이 뭔지 아시죠? 질산염. 과도한 질소비를 사용하면은 네, 질산염 상태로 되는 거죠. 지금 뭐 질소비 엄청 쓰고 있어요.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질소비? 여러분들 퇴비, 제가 항상 늘 얘기했던 겁니다. 퇴비, 일반 퇴비의 질소비가 어느 정도 돼요? 70%까지 되죠.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딱 뒤를 보세요. 저는 퇴비 보면 뒤를 봐요. 그러면은 돈분, 개분, 우분, 기타 해가지고 분뇨로 이루어진 게 70%, 50에서 70%가 주로 분뇨고요. 그 다음에 20%가 톱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질산염의 문제 때문에 유박으로 올려지고 있는데 아주까리 유박이 다 수입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러시아나 이런 데 다 아주까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까리가 막 들어와서 유박 퇴비가 있어요. 그럼 물론 식물성 유박이니까 그 질산염 상태가 좀 덜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독성의 문제로 많이 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볶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축된 거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자연 서식지의 파괴. 자연 서식지의 파괴. 약하네. 그 곤충들이 참 안타까워요. 자연 서식지가 많이 또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작물 중심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곤충들이. 곤충들이 저 산에 들어가면은 물론 산에 들어가는 곤충도 적겠지만은 뭐 그래. 와. 그래서 그 해충의 어떤 천적 개체군의 감소로 이 천적의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외부 투입제와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의존. 자 여기 포인트 한번 보고 봅시다. 포인트. 외부 투입제입니다. 너무 잔인한 거 같아. 잘했어. 관리함도 잘일하는데 개 잡아보면 외부 투입제. 외부 투입제. 자, 외부 투입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외부 투입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퇴비, 액비. 자, 액비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따 얘기할 건데 천연농약이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는 없어. 그래가지고 설탕, 소주. 이게 지금 우리의 유기농 인증의 농산물 저기예요.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돼지감자. 이거는 외부 투입제 아닌가요? 천연이기는 하지만 외부 투입제죠. 한약재 찌꺼기.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없어요. 그 바깥에서 일단 들어오는 걸 외부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건 있어요. 한약재 찌꺼기 옆에서 막 버려지고 있어. 그냥 버려지고 있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근데 누구는 그거 GMO로 만들어가지고 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자, 예, 커피 가루.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외부 투입제 유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뭔가? 그걸 잠깐 얘기해 봅시다. 이제 임모랑 한 몇 주 전에 저 친구가 이제 뭐 자연재배, 뭐 협동자, 뭐 사단법인 이런 거 얘기하는 저 친구랑 제가 얘기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외부 투입제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그거 돈 안 드니까 가져올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원칙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자 쓰는 거. 자, 돈 드는 거. 네. 돈 드. 지금 누가 예초기 돌려요? 비 오는데 무슨 선풍기. 아, 예초기 소리가 똑같아요. 친환경적인 거. 친환경적인 거? 좀 애매한가? 네, 친환경적인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용어 있어요. 자체가 애매하고. 예. 우리가 탄소거리 뭐 이런 거 얘기하죠. 탄소 발자국. 예. 제가 연두농장 시절에 소똥 걸음을 썼는데 거기 이 친환경적인 거야 된다 그래서 연두농장이 시흥에 있었어요. 트럭 끌고 제가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홍성을 왔어요. 홍성을 와서 소똥을
얻어가지고 우리 연두동장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본을절 하면서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겠지? 그 경비가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경마장이 있었어. 경마장이 있어가지고 말똥 좀 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네들 말똥 치워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 말똥에 뭐 먹여요 그랬더니 알파파 먹인다더네. 알파파를 말도 그걸 먹는데 알파파인데 그게 다 수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연두동장 식구들 굉장히 항상 모든 거를 행하기 전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요. 하도 훈련을 잘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수입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치열한 논쟁을 했어. 그래서 결국은 가져왔어요. 가서 말똥으로 바로 옆에서 말똥으로 가져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뭐냐면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기준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똥을 홍성까지 2차를 거쳐서 가져왔을 때 그 비용, 그죠? 소똥이라는 아주 훌륭한 좋은 재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말똥을 얻었는데 그거는 수입이야. 그 GMO가 아닌다는 보장은 어딨어? 그죠? 이러한 것들. 아니 만약 예를 들면 그래서 가능한 한 순환자재여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그건 거고요. 가능한 한 순환자재여야. 근데 이 순환자재를 벗어나는 게 뭐냐면 결국 규모가 벗어나면 벗어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모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규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가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아. 저는 거기에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짧아가지고 무조건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된 논리들 이것들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투입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입니다. 돈. 탄소 발자국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의 문제를 저는 모든 것을 돈의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죠. 돈의 기준도 있고 지속 가능성은 좋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그죠? 우리 농업의 역사는 유전적 다양성을 계속 상실해 왔습니다. 농업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자, 서울말. 이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라도에 온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경상도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맞아 되졌을 거예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 경상도로 가면은 이렇게 입 바른 성질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거제도나 이런 데 경상도 간이 가잖아요. 그럼 달라요. 박근혜 탄핵 시기에도 여기 경상도 분 계시는데 살아남을 수 박근혜 있습니다. 탄핵 시기에도 그 얘기 했다가요. 난리가 났어. 수강생들이. 당신은 농업이랑 씨앗 얘기만 하지 뭐 그래서 이거는 이 역사가 다르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강행했어. 너 나 죽여라 말이면서. 장난 아니었어. 이게 경상도.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말은 내가 있겠지. 아니 내가 이겼어. 그거 확실히 이겼어. 아니 의리니까 아니야. 밥 먹을 때 나한테 왔어. 미안하다고? 아니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다. 제가 한 사람만 보고 가요. 100명한테 강의를 해도 한 사람이 감동만 받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내비도님 있잖아요. 내비도님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몰라요. 제가 여기 곡성에 처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곡성에서 이제 제가 내려오는 걸 알고 강의를 의뢰를 했어. 여기 귀농귀촌자 교육을 이제 군에서 하는데 그때 뭐냐면 예술 자연농을 해달래 나더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술 자연농 강의를 해달래. 예술 자연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예술과 자연농 이런 건 모르고요. 제가 그냥 제가 사는 방식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갔어. 거기에 딱 모여 있는데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내비도 형님이랑 또 다른 분 대전에 한 분 있어요. 근데 내비도 형님이 눈이 크잖아. 이 눈이 막 백날 엄청 커가는 거야. 어디서 했는지 요 곡성에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두 분이 그 다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놀게 된 건데 내비도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강빛마을이라는 무슨 은퇴자 귀농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거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나는 모르는데 그 내가 뭐라 그랬죠. 그런데 쓸데없이 가느냐 했더니 여기는 그냥 공짜래. 곡성 혼수했던 사람하고 팜투어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그냥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럼 가서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뒤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30명 되면은 눈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내비도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내비도님이 그해 우리 단식했죠. 단식할 때 이제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셨죠. 그럼 그 전에 만났구나. 네. 그리고 그 강빛 마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한두 달도 안 됐는데 끝난 지가 만나려고 또 다시 오러 간 거예요. 이제 본론 얘기합시다. 지자체가 그 돈 들여가지고 한 건데 지금 강빛 마을이 곡성 빛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강빛마을에. 그래서 그거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강빛 마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은퇴자 거기에 해. 텃밭도 별로 없는데 완전히 아파트요. 근데 거기 지금 펜션으로 하고 있어요. 자, 펜션 평일 20평, 25평짜리 평일 그래도 19만 원입니다. 곡성 고급 호텔보다 더 좋아요. 곡성 전 군수하고 김대중 정부 때 장관했던 김하중인가는 장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돈 끌어다가 했어요. 자,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에 대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어쨌든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에 대한 거는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도 있지만 우리 내에서도 다양성 상실이 있어요. 그죠? 저도 좀 왕년에 그랬어요. 연두공장 시절만 해도. 근데 계속 씨앗을 다루고 이렇게 쭉쭉 침착해가면서 많이 익혀졌는데 뭐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우리 내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유전적으로 될 거야 아마. 뭐 있어요? 여기 지금 기계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한번 내가 말 비틀어봤어.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결국은 내가 너가 아닌데 근데 이런 말을 해서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한 몇 개월 머물렀어요. 이 친구는 이제 이 선생님의 이 모든 거를 배우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내가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나가면서 버티는 게 어떻게 선생님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다름이 그 다름이 아니다. 너는 여기는 정말 산업적인 가능하면 덜 쓰고 가능한데 온갖 기계 다 들이고 온갖 저기 하고 그리고 일단은 너 매너가 빵이다 이 새끼야. 자기 밥그릇부터 챙겨요. 자기 내가 누구한테 뭐 주면은 이거 왜 주냐는 거야. 그래서 너의 다름은 여기서 추구하는 여기 은흥가에 추구하는 것과 너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를 적으로 삼는다. 넌 적폐다 가.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안 되지. 어쨌든 이런 뭐 유전적 다양성의 그런 멋있는 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자, 농산물에 대한 지역의 통제력 상실. 그죠? 농산물. 곡성에는요, 곡성장에 가면요, 그거 다 어디서 오는 저긴 줄 아세요? 가락시장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곡성장만 그런 거 아니요. 모든 농산물의 통제는 가락시장이에요. 가락시장에서 다 와요. 그래서 이게 박스로 해가지고 오는 거 다 가락동시장이에요. 과일 다 가락동시장, 청가물시장에서 오는 겁니다. 지역이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일단 더 싸대.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만들어내냐면 국가에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비용, 유통비용이 70%, 60%를 차지하잖아요. 50~60%를 차지해요. 유통비용이. 그래서 농부들은 더 싼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유기농이 정말 유기농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져. 일단은 바깥의 유기농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최소 5번의 독성 있는 농약 같은 걸 쳐요. 유기농 농산물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유기농이라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농약 피했다가 더 큰 농약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실증, 우리나라에서 북한 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갈 때도 엄청 치거든요. 우리 그 제부가 그 RPC를 해요. 근데 정주영 그때 할 때 RPC 그걸 갖다 싣고 이제 그 판문점을 통과하는데 우리 제부는 정말 걔는 반동이거든. 전라도에 살면서도 반동인데 근데 걔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이미 여기서 쳤어 출발 때 아니 그 전에 한번 쳤어 그리고 출발할 때 쳤어 그리고 또 가서 쳤어 근데 마지막 북한 거기를 통과하는데 또 치라는 거야. 근데 그 농약이 일반 농약이 아니에요. 보관하는 이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쫙 줄을 섰는데 이 녀석이 막 해가지고 이건 북한의 어린애들이 먹을 건데 지금 이거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너희들이 이걸 치라고 그러냐고. 고작 북한 여기가 안 돼. 그래가지고 걔가 막 뒤집어. 그러니까 북한에 가도 5번을 친다라는 거야. 이거는 국가 내 통관 절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맹독이래, 맹독. 그러니까 벌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아예 바라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벌레가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RPC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그냥 먹는 거 있죠. 그 다 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 저기 쌀. 그거 뭐지? 그 수급자들한테 가는 거. 나라미. 정보민. 나라미, 정부미. 그거 엄청 쳐요. 그거 안 치면은 안 된대. 그거 검사에 걸린다는 거야. 보관을 못하니까. 보관 때문에. 그러니까 규준에서 이건 제가 뭐냐면 규격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거는 표준 매뉴얼이 있어요. 규격화라는 게 있어. 그 규격화에 따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라도 내가 RPC를 유지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수입 과일들 또 먹으면 당연히 수입과일보는 더 하죠. 더 합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산업형의 문제는요. 산업은 모든 것을 규격화한다라는 의미 있어요. 로컬 푸드도 네, 로컬 푸드? 로컬 푸드에서 정말 로컬이 얼마나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여쭈고 싶고 그래서 통계를 가는 오늘 그 얘기 참 로컬 반대요. 푸드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로컬 푸드에서는 가능한 그러니까 사실은 로컬 푸드가 많이 양산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양산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자체에서 로컬 이 시스템들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로컬 푸드의 그 소포장 있죠. 그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굳이 로컬 푸드에 들어온다고 해서 농약 치진 않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로컬의 기준은 인근. 인근의 그렇게. 네, 여기서 내가 곡성의 로컬 푸드 하면은 여기 전남. 그렇죠. 콩따위가 그렇지만 다 있는데 로컬 푸드 하수도에도 다 네, 다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일단은 농협 로컬 푸드는요, 그 거의 농협 로컬 푸드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일부 그 농산물 있잖아요, 생물. 네, 한해서만 로컬 푸드예요. 농협 네, 그래서 로컬 푸드도 달라요.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로컬 푸드가 있고 농협 로컬 푸드가 있어요. 농협 로컬 푸드는 전체 농협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져요. 네. 그래서 재래시장이 사실은 활성화돼야 돼요. 물론 재래시장 할머니가 아주 얄밉게도 농수산물을 가져오긴 해요. 근데도 그런 이게 보시면은 재래시장 가면 아랫장에도 가고 이렇게 보시면요 박스를 이렇게 파는 데 있죠. 저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할머니들이 속여. 내가 정말 웃겼어. 다 숨겨놔. 그래가지고 그걸 까고 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거 내가 곡성장에서 초기에 그랬어. 할머니 이거 내가 재배한 거요. 그래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오후에 또 갔어. 잘 팔렸거든. 그래서 없어졌어야 되잖아. 하여봐라.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나 그거 못 참잖아. 할머니 그거 다 안 팔렸어. 안 팔렸어 했더니 내가 또 가져왔어. 그러더니 아니야 할머니 옆에서 저거 가락동 시장에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 이렇게 쭉.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면요. 똑같은 물품이 똑같아요. 그걸 첫 번째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끝맨 거 똑같아. 끝낸 거. 끝맨 거 다 똑같고 이런 거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가져온 할머니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사람들 투어를 할 때 그걸 알려줬는데 그 할머니 정말 요만큼만 가져와요. 그래서
씨앗 수집 가면 할머니가 내가 돈 사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작물 뜯어. 근데 그 양이 아무리 많아야 많지가 않아. 응. 그 정도에 몇만 원 벌러 나가는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자, 세계적 불평등입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자, GMO를 만드는 사람들도요, 이것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GMO를 만드는 그 몬산토나 여행에서도 뭐냐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농진청 다 무슨 얘기하면 현대농업하는 거 식량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식량 문제, 정말 식량이 부족한가? 그게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분배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넘치는 분은 넘치고 네. 모델대로 그것들이 자, 세계적 식량 말고 우리 한국만 일단 한번 봅시다. 아니, 왜냐면 세계도 이제 나갈 필요가 있지만, 여기 한국만. 한국은 중요한 다 나눠서 하는 게 모르겠네. 이게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이렇게 나눠서 천원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곡물 자급률로 하면 몇 프로? 23%. 25%. 식량 자급률로 하면 뭐 한 4, 50%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 기준은 이제 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수입된 곡물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런 기준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육식, 고기 먹는 걸 좋아하면서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끝으로 네. 사료까지 하면은 더 사료를 빼면은 더 높아지는데 사료까지 포함하니까 23%가 우리 이제 가축 사료 자급률이 3%가 안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97% 수입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우리 식량 자급률 23%라는 것이 가축 사료까지 포함된 거고, 우리 곡물 사료 우리 것만 하면은 한 40%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식생활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다른. 그 농림부 장관이 농사를 접은 사람이 접었다고 제가 얘기해. 그 전에도 다 접었다고 얘기해. 아니 그 전에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농림부 장관 그만두고 이제 농사 짓고 있다고. 자기 고향 가가지고 뭐 3,000평을 참깨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수입을 300만 원 올렸다고. 300만 원 벌기가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걸 딱 읽고 나니까 화가 확 나는 거야 그냥. 그것도 모르는 아니 뭐 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막걸리 한잔 하고. 다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니 모든 거 다 포함된 겁니다. 딱 지금 식품으로 돼 있는 식품에서 들어가는 건 모든 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는 그거를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의존도 있죠. 이마트나 이런 거 가공품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일상적인 먹는 음식을 볼 필요가 있어요. 새끼만 안 먹죠. 막 맥스로 새끼 해도 뭘 먹어? 엄청난 걸 먹어요. 지금 간식이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남양유육 뭐 치즈 엄청 나와요. 맛있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부분에 저는 일단은 우리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양인가, 유용한 질인가, 이런 것들을 첫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수출입되는 그 많은 가정에 주로 우리가 수입되는 곡물들이나 그들은 뭐예요? 가공품으로 들어갑니다. 가공품이라던가 집단 급식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돈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비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사료 문제 있어요. 사료.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는 식량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그냥 손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MO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농민의 인구가 3%란 말이에요. 그죠? 이 3%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3%가 몰리는데 지금 외국에서 우리가 FTA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쌀이 우리가 지금 100%가 넘어도 수입을 해야 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다 국가적 거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과소비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모든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면 그 가공식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식량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건강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아주 무익한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 식량의 공급 체계가 누구를 위한 공급 체계냐면 국민에 의한 공급 체계가 아니라 식품 회사의 공급 체계라는 거예요. 그 순환은 또 병원 체계, 제약 체계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식품을 먹이고 그거를 좀 더 한층 더 하기 위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몬산토가 바이엘에 넘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먹는 그 약들의 많은 것들이 유전자 조작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을 쭉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식량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분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분배 문제는 결국은 그건 전 세계를 놓고 보는 거죠. 근데요, 아프리카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아프리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요, 이거는 농간이에요.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요. 걔네들한테는 이스타 섬이던 제가 아프리카를 쭉 돌았는데 걔네들이 뭐 하냐면 사탕수수 재배하고 커피 재배해요. 식량을 만들어낼 때, 자기는 먹을 거를 만들어낼 때를 뭐냐면 다 수출용 거를 재배해요. 필리핀, 다 마찬가지, 동남아.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야?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걸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량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농경지가 완전히 개판돼 버리는 거지. 끊임없는 수탈을 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이쪽다 보면 옥수수, GMO 옥수수가 80% 재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의 식량은 위에 냉대예요, 냉대. 냉대다 보니까 밑에 온대가 많지가 않아. 그게 다 식량 재배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옥수수 재배 지역인 거야.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식량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제국주의적인 어떤 다국적 기업의 자족, 식량, 국민 생산을 위한 농경지 침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해줘야 되는 거는 종자의 개발이라던가 식량의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네들이 침탈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토양의 보전, 그 국민에게 아니면은 부족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남아메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현상이잖아요. 다 가져가고 있어요. 멕시코라던가 이 쿠바라던가 이쪽에 갖고 있던 그 토양, 원주민들의 토양들을 미국 애들이 거의 8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쌍갑에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소유하면서 뭘 만들어요? 리조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규제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식량의 분배, 여기 이면 속에 더 심겨진 부분은 그런 토양의 찬탈을 보셔야 됩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무기로 쓰였던 것이 농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전쟁 무기를 만들었던 그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기업들이 로비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치가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이렇게 해가는데, 사실 GMO까지 그 역사가 되어 왔는데,
그 GMO 그 작물이 우리 모든 기본식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물이랑 간장에 빵이 있는 전부 공통이 있는데 간장이 있는 된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씨앗도 우리가 빼앗긴지도 모르고 빼앗기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그 씨앗을 우리가 지금 찾고 가고 있듯이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미국의 그뭐 온타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환경운동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미국 유럽 쪽에서 아주 그냥 치열하게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뭐냐면 그 온타케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거 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GMO 작물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지구가 지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파괴되기 때문에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종족을 좀 빨리 없애기 위해서 GMO 작물을 해서 암암리 이렇게 서서히 종족을 좀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누군가가 의도가 뭔 의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도 금방 말씀한 식량 공급책에 우리는 분배 문제다, 식량이 부족하고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물 부족 국가다 이런 현상에 되어 왔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걸 근거로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엮여져서 어떤 그물만의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족쇄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족쇄는 단순한 삶의 족쇄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생명의 족쇄, 결국은 생사 여탈권이 누군가에게 쥐어졌다라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산업형이라는 이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하냐 지속하지 않느냐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내가 이왕이만 살면은 재밌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늙어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뭐든지 이러한 우리가 행복의 여건의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검사가 되고 싶어,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그 이면 뒤에 계속 꾸준히 추구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반드시 돈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했었던 이런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지금의 요즘의 어린아이들이 같이 3띠 아이들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근데 왜 재미가 없지? 왜 문제가 되지? 왜 고민스럽지? 라고 들어가면은 돈 버는 훌륭한 호텔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면은 왜 텔레비에 나오고 싶지? 왜 관심을 갖고 싶지? 계속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 돈이 움직이고 있는 사회가 원탁회의가 들어가든 뭐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잠식되어 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영혼은 고귀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더라도 정말 그래서 깔끔하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도록 만드는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갖다 끝끝내 가져가는 그것들을 이윤을 추구하는 그래서 제가 자립인간에 썼잖아요. 죽어서도 뭐예요? 장례식장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장례식장에 가서 해야 되고 죽어서도 어디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만한 이상한 데 해야 되는 거야.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해요. 이 과정들이 켜켜이 산업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엄마가 나를 베고 나서부터 죽음의 시체에 이르기까지 그 태워져가지고 그 묻히는 그 순간까지 뭘 켜켜이 옛날에 무슨 낙골당 생각했어요? 낙골당 들어가면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 과정. 우리가 먹는 거, 숨 쉬는 거. 우리는 공이 김선달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생수통 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1993년도인가 4년도에 첫 해외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놀랬어. 그때만 해도 물 생수통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그런데 아비앙인가 프랑스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사서 먹게 됐어요. 그 달러가 몇 달러야. 난 그때 거의 돈 거의 그 비행기값 외에는 안 가져갔었거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해요. 자, 지금 공기 사서 먹잖아요. 여러분들 부정해요? 공기 사서 안 먹어요? 공기청정기 안 나와? 공기청정기 학교마다 다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공기 지금 사서 먹어요. 근데 그 사서 먹는 게 어떤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가진 기업에 종속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버스 가가지고 버스 이거 딱 해가지고 하죠. 플라스틱.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기계회사에. 그러면서 운전자는 그 기계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안내양 없어지면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들이 보시면 지금 일자리 얘기하잖아요. 그건 많은 일자리 대신에 기계를 대체해. 그러면 기계를 대체해서 기계인간 아니에요. 기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거죠.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위에 또 기업 연결된 지금 일본과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예요. 다 연결돼 있어. 결국은 뭐야? 내 생명이 나는 삼성에만 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에? 저쪽 소니가 쥐고 있고 저 소니가 저쪽에 쥐고 있는 거야. 한 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만 죽으면 괜찮아. 근데 나만 죽은 게 아니라 구조기도 죽고 다 죽는 거야. 흔히 말 구조기 멸절하는 거야. 이 구조가 바로 이 산업입니다. 산업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씨앗이든 뭐 우리가 뭐 농사 방법이든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의 원칙, 기준 그게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를 너무 쉽게 하지 말아요. 특히 자식 가지신 분들은. 자식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식은 엄마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먹을까 말까 아니면 뭐 할까 말까. 병원을 갈까 말까. 이 돈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은요. 그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엄마는 너무 쉽게 써. 고민을 안 해. 자본이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잘. 고민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농생태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어떤 강의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정말 이 행위가 그러니까 뭐 신소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행위 자체 이거 굉장히 하나의 시발이지만은 결국은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똑같이 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스펙트럼 속에서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얘기합시다. 자연농, 생태농 뭐 이라고 얘기하는 걸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밥 준비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농이 도대체 자연농이 뭐예요? 자연농. 자, 생태농은 뭐예요? 생태농. 자연농은 자연의 뭔가 따뜻한 게 짓는 농사 행위. 아니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이기적인 외부 투입을 최대한 줄이고 뭐 아예 없애는 게 자연농 같은데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자연농. 우리나라 그러려면 자연농은 그렇게 하는 자연이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순환이 이루어지는 자연농이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자연농의 방식을 해보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경운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평수지만 경운기 정도를 옆에 있는 걸 빌려서 경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운을 안 하는 방식의 농사를 택해 본달지 그 다음에 투입 부분에서 이 퇴비를 전혀 100% 안 하는 것도 실험을 해보지만 대체적으로 옛날 제가 하수원 살 때 보니까 한 300평에 한 100% 정도 넣어보더라고요. 그 농민들 보면 퇴비 싸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퇴비의 양을 최소화해서 뭐 넣는달지 뭐 그렇게 몇 가지의 기준을 두고
뭐 물도 날마다 갈 때마다 물을 물 주는 농법이 아니고 죽기 직전에 주고. 아니 우리 뭐 최소한의 기준들은 저기 이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송강에 씨는 물안 주는 것 같아요. 얘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송강이 그거 시키지. 일단은 방식 이게 말 하도 많아서 물안 준다고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자연농이라는 말은 자연 플러스 농이에요. 네. 분명한 거는 농사는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예요. 자연은 사람의 인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얘기하는 자연에도 사람도 포괄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제가 첫 시간에 니드에 대한 얘기도 했을 때 자연 플러스 농이에요. 생태는 자연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네. 생태, 유기 이거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생태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플러스 뭐에? 농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생태농이나 유기농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네. 아니 일단은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자고요. 생태농이랑 유기농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말만 다르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산업화된 유기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걸 유기농으로 보낼 거냐 이제 아니면 그거는 내가 하는 또 다른 다른 문제죠. 문제고. 예. 그러면 자연농이라고 하면 자연의 이 돌아가는 순환 체계를 생태와 유기라고 했으면 자연농도 같은 거 아니냐고. 같은 거라고. 그죠? 봐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자연농, 생태농, 뭔 농? 유기농. 유기농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유기농 아니 그래.